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Now in 광주 김소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를 위한 날입니다. 공원에서는 풍선과 솜사탕, 그리고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겠지요. 하지만 이 밝은 웃음 뒤에 우리가 함께 마주해야 할 현실도 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방임되는 어린 생명들, 그리고 또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들. 어린이날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날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의미이지요. 그 보호는 하루 이벤트가 아니라 365일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부 광주 업데이트, 오늘 준비할 내용입니다. 광주시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오는 5월까지 특별기획 프로그램 동물원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원 이야기는 사육사와 수의사가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단순하게 동물을 관람하는 공간을 넘어 생명 존중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광주 우치공원 정하진 진료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고 하지요. 아동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중받는 도시를 위해서 광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윤미경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의 시작, Now in 광주. 광주에서 일어나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정보를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전해드리는 광주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광주시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는 오는 5월까지 특별기획 프로그램 동물원 이야기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광주 우치공원 정하진 진료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o first of all, we are talking about Gwangju's Uchi Park Management Office, where they will be hosting a special program called Zoo Story through May. So we're going to be inviting Ms. Jung Ha-jin, the head of veterinary team at the Gwangju Uchi Park, to talk more in detail.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네. 이 우치공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우치동물원은 1992년 개원한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동물원입니다. Wow, were you aware, everyone, that this Uchi Zoo had opened back in 1992 that is operated by Gwangju City as, of course, a public zoo. 그럼 이번에 이런 특별한 기획 프로그램 동물원 이야기를 기획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특별 프로그램 동물원 이야기는요. 봄철을 맞아 동물원이 단순히 동물을 관람하는 공간을 넘어서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통해 동물을 이해하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Right, so to welcome the spring season, the zoo had come up with this first program. This is the very first time they're operating this. That zoo is more than just a place to view animals, and it will be serving for a space for educating the public on respect for life. So they would like to offer through real life behind the scenes stories where they would like to aim to provide both entertainment and meaningful learning experiences for these visitors.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수의사와 사육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프로그램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총 3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청금강 앵무새인 마리오와 함께하는 동물원 산책은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는 마리오와 함께 동물원을 거닐며 앵무새의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의 생태학적 특징까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방문객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면서
동물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앵무새가 산책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들어봤고요. 나머지 두 개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사육사가 들려주는 기린 이야기는 기린의 건강 관리를 위한 메디컬 트레이닝 과정을 실제로 관람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육사 선생님이 직접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을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기린의 생태학적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교육적인 동시에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프로그램은 동물 친구들의 어제와 오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의사가 진행하는 동물원 회진에 방문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동물병원 내부를 둘러보고 또 입원실과 다양한 의료 장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검사들, 그리고 동물의 진료 사례들을 소개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후에는 이제 동물사로 이동해서 각 동물 종별 수의사들이 어떻게 건강 상태를 살피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동물마다 생태적 또 생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된 동물들의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야생동물 보호와 멸종위기종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Right, so again, there will be the veterinarians and zookeepers that are directly involved in this new program that they have launched. And this program will be involving three main contents. So the first one is Zoo Walk with Mario the macaw, which is a blue and gold macaw that goes on regular walks with his keeper for his health. Now,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we're talking about a parrot bird and it goes for a walk. So during the walk, visitors will be able to join in together and learn about the parrot's traits as well as those of other animals in the zoo, including ecological insights. And the second program is giraffe stories from the zookeepers, where the giraffes have received regular medical training to help with their health care. And the program gives visitors a chance to observe the training in action while a zookeeper explains the giraffe's ecological characteristics as well. The final program is called Yesterday and Today of Our Animal Friends. It's a ward-round program that is led by a veterinarian, and visitors will be able to tour the animal hospital to learn about the medical checkups and treatments. So they will then visit the animal enclosures to explore species-specific traits and illnesses as well. And through the stories of rescued animals, the participants also gain insight into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endangered species. 이렇게 기린과 함께하고 앵무새와 함께하고 또 마지막에 소개해주신 프로그램이 동물 친구들의 어제와 오늘인데요.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동물의 생애와 죽음을 함께 다룬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이 안에 특별히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동물 친구들의 어제와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동물들의 생애 전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동물원은 하나의 작은 마을과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태어난 생명도 있고 나이 들어 아프고 또 결국은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마치 우리 이웃이나 가족처럼요. 그래서 저희 동물원은 지난 1992년에 개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노령 동물들도 많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랜 시간 동물원과 함께했던 하마 히포가 하늘의 별이 되었는데요. 네. 저희는 이런 동물들의 죽음을 단순히 감추기보다는 방문객 여러분들과 함께 추모하고 또 생명의 무게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마사는 히포를 추모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이제 이곳을 찾은 시민분들이 동물의 삶을 기억하고 또 공존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특별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단순히 그 전시가 아니라 생명과 또 이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Right. So again, of the three programs that will be conducted, they have the Yesterday and Today of Our Animal Friends. It's actually talking about the animal's life and death. Because the zoo is like a village for animals, just as people live in village and they are born, they grow old, and they become ill and pass away, so do the animals as well. And since the Uchi Zoo had opened back in 1992 and had been introduced in the very beginning of our program,
they have quite a few aging animals and naturally some will pass away. And one recent example is hippo, their hippopotamus, which had recently passed away. So rather than hiding these animals' deaths, the zoo creates a space for remembrance and reflection. So they would like to invite the visitors to come and think together about the weight of life through these animals as well. And currently the hippo enclosure serves as a memorial space for the hippo that had recently passed away.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서 동물 복지 그리고 생명 존중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교육적 메시지를 시민분들께 전달하고자 하실까요? 네. 이번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단순히 동물을 보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 교육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물원에 오시면 지금 가면 호랑이 볼 수 있나요?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곤 해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이해나 존중보다는 또 재밌고 예쁘고 신기한 볼거리로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동물원 동물들은 단순히 관람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서 또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동물들이 이곳에 오게 된 사연은 저마다 달라요. 저희 동물원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된 동물들, 또 야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동물들, 혹은 안락사 위기에서 구조된 동물들도 살고 있고, 또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과정 자체가 곧 생명 존중과 또 동물 보호 정신을 전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동물을 단순히 보는 존재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는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Right, so the program emphasizes animal welfare and respect for life beyond simple observation because the program was designed to shift the focus from merely viewing the animals to fostering education around animal welfare and respect for life.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흥미롭고 좀 교육적으로도 취지가 정말 좋은데 이 프로그램의 운영 일정이라던가 참여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방법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사전 예약이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요. 아니요. 저희 예약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현장에서 바로 참여 가능하세요. 네. 4, 5월 동안 각 프로그램마다 주 1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린이날은 세 프로그램 모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자세한 일정은 우치공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Oh, that's great. So the program will be running weekly throughout April and May, and on Children's Day, all three programs will be held at the same time. And there will be no reservations necessary, and visitors will be able to join directly on site. If you want to check out more details, you can also check out the specific dates and times. You can call to the Uchi Park website, and you'll be able to meet all the information necessary. 그러면 앞으로 우치 동물원이 지향하는 방향, 특히 교육적,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운영 계획이 있다면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우치동물원이 지향하는 방향은 동물을 단순히 전시를 넘어서 동물의 치료소이자 안식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있던 동물들을 구조해서 보다 나은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또 동물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교육적,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공존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번 동물원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동물의 웰빙뿐만 아니라 웰다잉을 통해서 삶을 끝까지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또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생명과 공존 또 배움이 어우러진 장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 맞아서 동물원을 찾는 시민분들은 동물원 이야기가 동물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의 삶을 이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동물원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 그 동물을 느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단순히 보는 동물원을 넘어선다 이런 말씀이 특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우치공원 정하진 진료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5월 5일 오늘이죠. 이날이 되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선물이 넘쳐나는데요. 이 날을 처음으로 만들고 어린이도 존중받아야 해요 라고 외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글을 쓰고 어린이를 위한 책과 잡지도 만들었는데요.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 누구일까요? 1번 세종대왕, 2번 방정환. So the quiz in English today is to guess who this person is. Now today marks May 5th, and on this day there are countless events and gifts that are prepared for children. But did you know there was someone who first created this day and shouted children deserve respect too? He was a writer and he created books and even magazines just for the children. He's also known as the very first person to coin the Korean word 어린이, meaning child. So who is this person that I'm talking about? Is it number 1, King Sejong the Great, or number 2, Mr. Bang Jong-hwan? If you know your answer, text your answer to pound 9870 to win a prize.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987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추첨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870,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윤미경 과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레드벨벳이 부릅니다. 행복.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93-0119 국제구조위원회. 안녕하세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배달앱이 도입돼서 음식을 편하게 시켜 먹게 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무려 10%나 되는 수수료를 받으면 소상공인들은 10,000원, 20,000원 팔아가지고 배달 대행료까지 하면,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하면 무려 2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00~8,000원의 수수료를 떼는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경제 일자리 재단이 공공배달앱을 선정하고 수수료를 2%대로 낮춤으로써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이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 시민들의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윈이라는 정책이 지금 확산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메포와 땡겨요로 당장 갈아타시죠. 적극 강추드립니다. 광주 공공배달앱 위메프5와 땡겨요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착한 소비를 실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광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 광주가 합니다. 이 캠페인은 지주엔과 광주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광주 방송 나우인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광주광역시가 추구하는 이 아동 친화 도시, 과연 어떤 도시인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윤미경 과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ow, marking the Children's Day today, we have invited Miss Yoon Mi-kyung, who is the director of the Child and Youth Division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아동 친화 도시 광주라고 이제 저희가 표방을 하는데, 이 아동 친화 도시라는 게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도시 그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광주시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네,
광주시가 바라보는 아동 친화 도시는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아동 친화 도시란 아동이 단순히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되고 정책과 제도 중심에 아동의 입장이 반영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아동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생활 속 불편과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제한하고 개선해 나가는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동의 행복을 기반으로 이는 모든 세대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도시로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Right, so again, Gwangju City is promoting itself as children or child-friendly city, and it is actually more than just a city for the children. And as we understand, as we have just heard about this Gwangju City's interpretation of this concept of child-friendly city, it's that the Gwangju City perceives of the city not only as a space for children, but also for children to be not the subject of protection, but holder of their own rights. So in order for the children to be respected and safe in the society and be able to voice up their own opinions, they would like to create an environment in Gwangju City so that child-friendly city will be promoting children's rights where they are realized in the daily lives, and also the children's perspectives and their stance can be reflected within the center of the policies and the system of Gwangju City. 그럼 이렇게 광주광역시가 언제 또 어떤 계기로 아동 친화 도시를 추진하게 되었을까요? 네, 광주광역시는 2015년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 친화도시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며 아동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10월에는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TF팀을 구성, 체계적인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도에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거버넌스 보고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인증 절차를 시작하였고 아동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며 아동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개정,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에는 광주광역시가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최초로 획득하였고 최초 인증 이후에도 광역시는 꾸준히 아동 친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위 단계 재인증 심의 중에 있으며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서면 심의를 우선 통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서면 심의 공고사항 보완 중으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10년 전부터 이렇게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했다고 하고 2019년에 또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광역시가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뜻깊고 자랑스러운데요. 이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또 어떻게 될지 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왔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광주광역시는 UN 아동권리협약의 핵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의 5대 평가 영역과 15개의 세부 과업에 따라서 아동 관련 현황조사나 표준조사나 시민토론회, 아동 요구 확인서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증 이후 추진할 53개의 중요한 정책 과제도 도출했습니다. 와, 53개나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이렇게 5개 평가 영역이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었는데 광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타 의회나 위원회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한 아동 청소년 의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아동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고요. 예.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권리 교육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 권리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역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들이 모여서 광주가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도시로서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아동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이건 정말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019년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또 광주광역시가 아동 친화 도시 인증도 최초로 획득했다고 하니까요. So what we are getting to learn about is how Gwangju City has been pushing the vision of becoming child-friendly city ever since 10 years ago. Now we are dating back to 2015. Where they have come up with the establishment of a bylaw regarding establishing children and youth, or more like teenager-friendly city creation. So they have been moving onwards with a lot of detailed supporting activities afterwards, including creating a task force team to promote it in systematic way. They have also formed a council of the children themselves where they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back in 2019, across all cities within the country, Gwangju City had secured the very first mark or certification of the child-friendly city in the country. Currently, they are trying to promote itself into the UNICEF's acknowledgement, where they would like to be acknowledged as the child-friendly city by UNICEF. And they have about 5 criteria by UNICEF, and Gwangju City has come up with about 53 main policies regarding them, so they will be able to meet the standard. I think it's an amazing effort that Gwangju City is doing in protection of the children's rights and making sure the children themselves are the holders of their rights. 자, 그렇다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특히 돌봄 정책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 광주시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아동 정책 중에 또 광주다운, 가장 광주다운 정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시는 민주주의, 인권, 참여와 연대의 정신이 오랜 시간 뿌리내린 도시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아동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광주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시민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아동 청소년 의회 운영 사업과 같이 아동 의원 23명, 청소년 의원 21명을 구성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시정에 반영하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함으로써 시정 운영 과정에 솔선 참여하는 그러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동들이 스스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매우 만족하고 반응도 역시 뜨겁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광주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이 정책은 태어난 모든 아동이 생애 주기 동안에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주형 지역 특화 사업으로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면서 차기 정부와 함께 전국화의 모델로도 집중 검토되고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차이를 포용하여 모든 아동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도시를 구현하는 데도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이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포용적이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Right, so we just heard about how among all the child policies that are currently being promoted in Gwangju City, the best that represents the unique identity of Gwangju are, of course, number one, the council operation by the children and the teenagers themselves. So because Gwangju City is very well known for its own democracy, human rights,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and the spirit that is succeeding on, they are actually being reflected onto the children's policies as well. Again, this children policy or children council and the teenager council are being formed where they themselves will be able to reflect their own voices, express their ideas in terms of the city's policies. Also, Gwangju City is very well known for its Gwangju-like integrated care or Gwangju-다움 integrated care, where Gwangju City promotes taking care of all children ever since their birth and
per their own cycles of their lives, where they will be able to protect them in safe health and in safe environment, and they will be able to grow into very good adults and more like protected adults. And this is a regional specified project within Gwangju City, which is also being acclaimed a lot across all country.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요. 교육도 있고 복지도 있고 안전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 아까 조금 전에도 뭐 의회, 그 아동 의회 부분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반응이 가장 좋은 정책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민 체감 중심으로 보았을 땐 어떤 식의 이제 어떤 정책이 가장 좀 반응이 좋은가요? 우리 시는 아동의 놀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반응이 좋은 정책은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율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저희 시에서 만들어주고 지어지는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사와 취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자율공간. 현재 그럼 광주시에는 몇 개소 정도의 자율공간이 위치해 있나요? 네, 현재 저희가 광주시에서 민선 8기동 안에 총 10개소 공간 설치를 목표로 현재는 7개소 정도를 완료 내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2028년 준공 예정인 AI 어린이 상상 놀이터는 최첨단 놀이 공간으로서 아동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놀이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아동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기대를 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Right, I think we just heard about how all of the policies that are related to education, welfare and safety of the children, the ones that are being most positively received by the children and parents themselves is of course the creation of the autonomous space for the teenagers. So as of the 8th popular election, Gwangju City has been promoting to establish a total of 10 autonomous spaces for the teenagers where they will be able to do their own autonomous and creative activities so that they will be able to express themselves and find out their own interests and hobbies, and they will be voluntarily seeking their own identities in these spaces. As of now, there are 10 places that are being promoted, of which 7 have been completed or almost nearby the completion. Also, they wish to establish an AI children imagination playground by 2028, which is going to be a high-tech playground area that will be offering children AI using creative and innovative play experiences, which we believe would also be able to stimulate imagination and creativity of the children, drawing about a lot of rise attention from all parents and children themselves.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도 특히 광주의 AI 부분도 있고 광주만의 독창적인 이런 사례인 것 같은데도 또 다른 지자체들과 차별화되는 광주만의 독창적인 접근 또 사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광주시는 아동을 위한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335 이웃돌봄이라는 사업과 출산맘 나눔 가게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아동과 부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35 이웃돌봄은 이웃 간의 자발적인 돌봄 활동을 촉진해서 아동과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 연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맘 나눔 가게는 출산을 앞두거나 아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물품 지원을 하거나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돌봄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례로서 지역사회의 협력적인 힘을 통해서
아동과 부모의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돌봄을 지원해주는 좋은 아주 반가운 현장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돌보고 서로 나눔하는 그런 정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아동 친화 도시가 단지 아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동 친화 도시는 단순히 아동만 위한 정책이 아니고 아동과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동과 가족 모두를 위한 공적 돌봄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가족 중심의 돌봄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다양한 협력기구에 참여해서 아동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발달하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아이키움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같은 프로젝트들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아동과 그 가족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각 기관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동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기본권,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과도 그 맥락을 함께 한다고 할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연계해서 학교나 교육청 또 복지관 같은 지역 내의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저희가 앞으로 광주시가 꿈꾸는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중장기적인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동 친화 도시는 아동이 주체가 되어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삶에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민주적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저희는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일상 속에서 아동이 마음껏 뛰놀고 쉴 수 있는 아동 전용 공간과 친화적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아동 권리와 아동 참여가 중심이 되는 아동 친화 도시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신뢰를 쌓는 길이기도 합니다. 광주는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요즘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또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회 환경 문제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아동 정책이 진화하는 그런 방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첫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나 자연재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현장 교육을 또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디지털 격차 해소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나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그 디지털 기기와 AI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고 능동적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네. 다음 셋째로 인구 감소 시대의 아동 정책은 아동 한 명 한 명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동을 정책의 주체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다양성과 포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 모든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아동 정책에 있어서 복지,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된 아동 정책을 통해서 아동들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광주시의 이 아동 친화 정책들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광주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직접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목소리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소중한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바라고 상상하는 모든 것은 광주의 내일을 밝혀주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광주는 365일 언제나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대시가 될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마을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더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도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광주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하고 싶은 말은 용기 있게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언제나 소중하며 광주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윤미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